당신은 노후에 누구를 가장 믿고 계신가요? 혹시 자녀가 나를 돌봐줄 거라 믿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믿음은 아주 자연스럽고 오랜 세월을 통해 형성된 문화일지도 모릅니다. 자식 키운 보람은 늙어서 받는 것이라 말하던 어르신들의 이야기처럼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식도 부모처럼 바쁩니다. 일에 치이고 육아에 지치고 자신도 겨우 살아가는 시대에 과연 자녀가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냉정하지만 정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에는 자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효심이 깊고 형편이 괜찮다고 해도 노후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드는 건 외부의 도움보다 내가 어떤 삶을 준비했느냐입니다. 건강을 챙긴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경제적 자립이 된 사람은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 붙일 친구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배움과 취미를 지닌 사람은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천천히? 아닙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이미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의 자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6가지 요소를 다룹니다. 단지 자녀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중심에 둔 노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아직 괜찮은데. 그렇다면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준비된 노후는 단지 생존을 넘어서 당신 삶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당신의 인생 후반전, 이제는 당신 스스로를 위한 시간입니다. 노후의 자식보다 중요한 6가지. 1. 건강. 모든 노후의 기초 체력. 노후 준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단연 건강입니다. 돈도 시간도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조차 건강을 잃으면 모두 무력해집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원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없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쓰는 돈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건강할 때는 수많은 꿈을 꾸지만 아플 때는 오직 하나의 소망만 남는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겪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답은 거창한 헬스장 등록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그것이 진짜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걷기. 걷는다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혈관을 깨우고 근육을 자극하며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 위험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수면 관리입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면역력, 집중력, 심지어 감정 조절력까지 무너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전자기기를 잠들기 1시간 전에 멀리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몸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건강의 기초를 다집니다. 그리고 식사. 노년기엔 더 이상 배부름이 아닌 영양이 핵심입니다.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섭취하고 지나친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은 줄이는 것. 거창한 식단표보다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들이 걷기와 저염식만으로도 약을 줄이거나 끊은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노후를 살아가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노후의 품격은 내가 내 두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지금 걷고 있는가? 지금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있는가? 당신이 오늘 하는 그 사소한 건강 습관이 10년 후 당신의 자유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 자식보다 든든한 노후 보험.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노후에는 전부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 말이 조금은 씁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노후에 자식보다 더 현실적인 힘이 있다면 그건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노후의 경제적 자유는 단지 여유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곧 선택권이고 존엄성이며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삶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나는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식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 어떤 가족에도 생활비 문제 앞에서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정 지출을 줄이고 작은 수입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방 하나를 단기 임대하거나 은퇴 후 소일거리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 익히는 것. 예전에 했던 일을 기반으로 시간제 강의, 글쓰기, 상담 등 1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은퇴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55세에 퇴직 후 1년 동안 전기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 전기 설비 점검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월 수입은 크지 않지만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편안함이야말로 경제적 자립이 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연금 시스템에 대한 이해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시대, 개인연금이나 소규모 부동산 수입, 배당주 투자 등 작지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리의 원리를 알면 지금 적은 돈이라도 2020년 뒤엔 적지 않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 습관의 리셋입니다. 노후의 소비는 즐거움과 필요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따라 사는 소비는 결국 본인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요컨대 경제적 자립이란 거창한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커피값을 내고 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자식 눈치를 보지 않고 외식 한번, 여행 한번 갈 수 있는 자유. 이런 작은 자유들이 모여 노후를 존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노후엔 그 도구 하나가 삶의 태도를 바꾸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도움은 고맙지만 내 삶의 주도권은 내 손에 있어야 합니다. 3. 관계.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단절. 노후의 삶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지고 주변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은 독립하고 이웃과의 대화도 뜸해집니다. 이렇게 서서히 시작되는 관계의 단절은 때로 병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75년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고 우울감, 치매, 만성질환의 위험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후에 접어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점점 소극적이 됩니다. 친구 사귀기엔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괜히 귀찮고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 위험 요인 중 1위가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함께 웃고 이야기할 진짜 친구가 없다면 그 노후는 결코 풍요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도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기,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소규모 프로그램이나 동호회 참여하기. 처음엔 어색해도 익숙해지면 인생의 중요한 루틴이 됩니다. 둘째, 배우자와의 대화 습관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오래 같이 산 사람일수록 말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침묵을 감정의 벽으로 내버려두면 결국 가장 가까운 사이도 멀어집니다. 매일 하루 10분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그게 부부관계의 체온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셋째, 세대 간의 관계에 기대가 아닌 소통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 때때로 가볍게 안부를 묻고 도움보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부모가 오히려 더 자주 찾게 되는 법입니다. 관계는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고여있으면 썩고 흐르면 살아납니다. 노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보다 얼마나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친구 한 사람, 웃으며 이야기할 대상 한 명. 그 존재가 노년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한 심리적 연금일지 모릅니다. 4. 취미와 열정. 살 맛을 주는 에너지.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살 맛이 안 난다. 사실 그 말에는 단순한 우울함이 아니라 삶의 동력, 즉 열정이 사라졌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일에서 물러나고 자녀도 독립하고 나면 내가 왜 하루를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문득 찾아옵니다.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취미 그리고 열정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취미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할 때만큼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 활동. 그것이 노후의 삶을 활기 있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한 예로 70대에 그림을 시작한 어떤 어르신은 하루에 붓을 안 잡으면 손이 허전하고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지만 지금은 마을 전시회까지 열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열정이 삶의 방향을 만들어줬다는 점입니다. 그림이 삶의 목적이 된 거죠.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는 몰두할 수 있는 활동을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노후의 취미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열정을 둘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살 맛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만의 취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젊을 때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것, 학생 때 좋아했던 활동들, 악기 글쓰기, 공예, 운동 등 지금이 바로 그걸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둘째, 혼자 말고 함께 하세요. 지역 문화센터나 복지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혼자 할 땐 작심삼일이지만 함께하면 관계도 생기고 동기도 생깁니다. 셋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예를 들어 3개월 안에 동네 마라톤 참가하기, 유튜브에 노래 한 곡 올려보기, 매달 책 한 권 낭독하기 등 도전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뿌듯함이 바로 노년의 자존감이 됩니다. 노후란 단순히 남은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요즘 무엇에 몰입하고 있나요? 무엇이 당신을 다시 웃게 만드나요? 오늘 하루 딱 10분만이라도 나를 설레게 할 무언가의 시간을 써보세요. 그 10분이 모여서 내일의 활력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5. 자존감. 내가 나를 존중하는 힘. 노후의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요? 돈? 건강? 자식? 물론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자존감, 즉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역할이 점점 줄어듭니다. 회사에서는 은퇴했고 자식은 독립했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라는 정체성도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지금도 쓸모 있는 사람일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스스로를 인정하는 힘, 자존감입니다. 심리학자 나단 브랜드는 자존감을 살만한 인생을 만들 자격이 내게 있다고 믿는 감정이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강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존엄을 지켜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상황에서 어떤 어르신은 이젠 내가 할 일이 없으니 조용히 지내야지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분은 비록 직장에선 물러났지만 내 삶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존감은 나이가 든다고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과 함께 조금씩 마모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식적으로 매일 나를 돌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자기 대화의 언어를 바꾸세요. 난 늙었어, 쓸모없어라는 말 대신 이 나이에도 배우고 싶다, 지금도 나는 성장 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 결국 내가 되는 사람을 만듭니다. 둘째, 작은 성취감을 쌓으세요. 스스로 세운 약속을 지키는 것,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를 해냈다는 감각은 자존감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설거지든 산책이든 책 한 페이지든 상관없습니다. 셋째, 외모와 생활을 가꾸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건 단순한 겉모습 관리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와의 비교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대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세요. 나아진 점을 찾고 아직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면 삶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노후는 내가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아름답기 위해선 먼저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회가 불러주지 않아도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6. 삶의 태도. 긍정, 유연함, 그리고 내려놓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인생의 후반전을 결정짓는 건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일 잘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보다 지금부터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얼마나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삶의 태도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긍정, 유연함, 그리고 내려놓음. 먼저 긍정. 긍정이란 무조건 밝게 웃는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래도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현실 기반의 희망을 놓지 않는 힘입니다. 한 80대 어르신은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안 좋은 일이 많아.
하지만 그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고 화내기보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 삶이 덜 괴롭더라고. 이게 바로 삶의 품격을 지키는 긍정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유연함입니다. 노년기의 고통 중 하나는 세상에 내가 뒤처진다는 느낌입니다. 기술은 빨리 변하고 젊은 세대는 다르게 생각하고 사회는 점점 낯설어지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고립입니다. 반면 유연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배워볼까?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신기하네. 마음의 유연함은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게 하고 외로움과 무력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실제로 노인 치매 예방 연구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인지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마음을 닫는 것보다 여는 것이 결국 건강에도 좋다는 거죠. 마지막은 내려놓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에서 무엇을 더 채울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비울까입니다. 과거의 미련, 자식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마음의 짐을 계속 쥐고 있으면 삶은 무거워지고 지칩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와 다릅니다. 그건 더 나답게 살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말합니다. 욕심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그제야 내가 보이더라. 노년은 성취의 시대가 아니라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성찰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긍정, 유연함, 내려놓음. 이 세 가지는 화려하진 않지만 인생을 우아하게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녀보다 더 중요한 당신 자신의 품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자식보다 더 중요한 6가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첫째는 건강, 모든 자유의 시작이자 삶의 기초 체력. 둘째는 경제적 자립, 자식보다 든든한 인생의 보험. 셋째는 관계, 외로움보다 무서운 단절을 막아주는 연결의 끈. 넷째는 취미와 열정, 살 맛을 되찾게 해주는 내면의 에너지. 다섯째는 자존감,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 6째는 삶의 태도, 긍정과 유연함, 그리고 내려놓음의 미학. 이 6가지는 어쩌면 거창한 성공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을 당당하고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돈이 좀 있어도 이 6가지가 없다면 삶은 쉽게 지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멀리 있어도 몸이 다 예전 같지 않아도 이 6가지를 하나씩 꾸려나간다면 그 삶은 혼자서도 따뜻하고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챙겨주길, 누가 찾아와 주길 바라며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후는 스스로를 가장 정성스럽게 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해 이제부터는 조금 더 나를 돌봐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노년에도 따뜻한 등불이 되길 바란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단단하고 더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